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입장을 밝힐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밝혀야 할 그 입장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대통령 기록물 아닌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로 13억 9천만 원 번 거 알고 있으셨죠? 그런데 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한 이유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까? 이렇게 정당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아시죠? KBS와 단독 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저 이번 달에도 수신료 2,500원 냈어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가 이 세 가지 잘 물어보는지 꼭 지켜볼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허위 경력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허위 경력으로 사과할 때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허위 경력 없이 정말로 그냥 영부인이 돼서 이 정도 내조가 조용하다면 얼마나 나댔겠어요. 그 사과가 없이 지금 조용한 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때 그나마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최대한 자제된 행보가 이 정도인데. 근데 비대위원장 막 난리 났죠. 그럼요. 만에 하나 그게 없었으면 지금 뭐 한남동 공간으로 불러서 줄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나마 자제된 건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현재 있어서 본인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하고 영상에서도 그렇죠. 본인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라는 걸 보통 이 내조라는 영부인 자체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을 지켜 세우는 법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그 누구를 대하든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위 하나 누가 될까봐. 근데 당시에 보면 남북 문제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 맞습니다. 국정기획의 의혹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명품 수수의 부분은 명품백 수수는 그렇게 명품백은 덥석덥석 잘 받으면서 왜 사과나 수사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잘 받아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고 이 명품백 수수의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 명품백 자체가 어떤 이 고리로 해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정 개입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명품백 받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늘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명백하게 털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물론 2년 동안 참 엉망으로 나라를 운영했지만 그조차도 더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인가? 라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남은 2년 한 반을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 여사 내어주고 털어야 돼요. 그래야 이번 총선에서 지금 한 70 며칠 남았는데 그래야 국민의힘도 살고 본인도 살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본인도 버리고 국민의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려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신성 불가침입니까?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안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 허위 경력으로 살아왔고 주가 조작했는데 지금 기소가 안 돼서 지금 의혹이 있고 양평고속도로 땅 문제도 갑자기 국책사업이 바뀌어서 멀쩡하던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냥 이런 왔다 갔다 했자는 거야. 말이 앙뚱안했더라는 단어 자체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니 좀 고가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비유 중에 저는 그래요. 사치까지는 좋은데 문란한 사회생활이 굉장히 좀 거슬렸던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간에는 그 동영상을 김건희 여사가 보고 울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지 것도 모르겠습니다.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그때 순방 다녀와서 지금 한 달 반 거의 2달째 두문분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병이 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또 속병이 난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마음에서는 또 측은해서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를 사랑하죠. 사랑하겠죠. 그래서 뭐 좀 지키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야 뭐 국민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요. YS 대통령도 공사구별 잘 하셨고요. 당시에 이제 차남을 현직 대통령 신분 때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그럼 그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아닙니까?
근데 수사받는 거 다 허용했고요. DJ 대통령도 똑같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구속이 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걸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애정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의 배우자 지키겠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뭉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 예. 개인의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단에 묶인 건데 맞습니다. 저는 결자해지를 하시고 이거를 임기 내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네, 뭐 맞아요.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해결됩니까? 어딜 예.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뭐 민주당에서도 이게 호재라고 생각해서 엄청 공세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유죄로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듯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사법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성역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그 지나친 사랑으로도 이거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고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게 아니 뭐 말을 해야 방어권을 존중해주고 무죄 추정을 하지 말을 안 하죠. 묵비권도 방어권의 일종이긴 한데 그런 거예요? 수사 예. 절차에 가서 하시라고요. 묵비권.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제가 김건희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또 어제 걷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본인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사과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예. 말을 지금 몇 번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바꾸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요. 말을 싹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취지는 본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내뱉은 적은 없다. 뭐 이러면서 피해가는 것 디테일하게 같은데. 하자면 예. 내가 직접 사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편은 들어줬지만 내 입으로 직접 사과를 말한 적은 없지 않냐. 뭐 이런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예. 그걸 일종의 트릭이죠. 트릭을 써갖고 피해 가는데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1라운드가 붙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 한동훈 1라운드라고 위원장하고. 보십니까? 저는 1라운드예요.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있다고 보십니까? 남아있죠. 이게 해결 절대로 안 돼요. 근데 1라운드는 형식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명품백 관련해서 붙었어요. 근데 1라운드에서 뭐랄까요? 이게 복싱 게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팔꿈치로 한 대 쳤어요. 네. 룰을 약간 이게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심각한 손상을 한번 입혔어요. 예. 바로 뭐냐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 요구를 했다. 근데 내가 거절했다. 이거를 언론 앞에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저를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국민 앞에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검사 출신. 알고 던진 거죠. 본인이 그 최순실하고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 그 직권남용죄라고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대유행을 시킨 팀이 한동훈 차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입니다.